시리아 아사드 무너진 거 보셨죠? 정권. 그럴 가능성은 북한은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시리아는 워낙 복잡해요. 소수 종파가 다수 종파를, 그 다음에 이제 안에 여러 분파들을, 또 북한은 안 그렇거든요. 단일화돼 있거든. 철저한 감시체계. 독재는 언젠간 무너지죠. 그러나 아사드식 그런 식으로는 아닐 거다. 체계적으로 반군해서 무너뜨리고 이건 불가능해요. 그건 불가능해요. 단기적으로는. 그러면 김정은은 제 기준으로 본다면 내일 죽어도 하나도 안 이상해요. 몸무게 145kg, 거의 담배를 물고 사는 흡연, 그 다음에 불면, 새벽 5시에 자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 새벽 5시까지 일해요. 쓸데없는 일 한다고. 남들 다 해야 돼. 뭐 창문 여기 달어. 뭐 분이 마셨대? 뭐 여기다 만들어. 이런 거 하거든요. 죽은 사람들 사진과 내가 사진 찍게. 이런 거 하거든. 스트레스. 그 다음에 불안, 통치 불안. 그러니까 지금 죽어도 김정은은 아무 할 말이 없어요. 김일성이 80대 죽었죠. 초반에. 12년생인데 94년에 죽었으니까. 42년생 김정일은 2017년에 죽었어요. 그러면 70도 못 넘긴 거예요. 그죠? 아버지에 비해서 10몇 년 떨어졌죠. 근데 둘 다 김정은보다는 몸무게가 더 훨씬 작았거든. 정상이거든, 오히려 김정은에 비하면. 김정은은 훨씬 뚱뚱하고. 그러니까 80 초반에서 60대 후반이었죠. 그 50대, 40대 죽어도 이상하지 않다. 그러니까 앞으로 몇 년이나 죽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이대로 가면은. 그러니까 김정은이 저렇게 9살짜리 2022년에 2014년생 애를 데리고 나온 이유는 마음이 급했을 거다. 왜냐? 김정일이 뇌경색 터지고 바로 김정은 데리고 나왔습니까? 그걸 아마 염두에 둘 가능성이 있지 않았겠느냐. 추정입니다만. 그러면 김주의 세습 시나리오는 이제 김정은의 급사를 전제로 할 수 있겠죠. 상상할 수 있는 거예요. 김정은이 2009년에 후계자가 됐어요. 84년생이. 그러고도 2017년 아버지가 죽고 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고호부, 장성택, 뭐 청천부장, 이복형, 김정남까지. 집권은 3, 4년간 수백 명 이상의 최고위급, 반개까지 지금 수천 명을 처형했어요. 속초는 수만 명이에요. 근데 김주현은 지금 10대잖아요. 더 준비가 안 됐을 거라고. 그러면 아버지가 죽으면 10대가 그냥 앉을 거예요. 아무 준비 안 된 애가. 그건 누군가 도와줘야죠. 그럼 믿을 만한 건 누구겠어요? 고모 김여정이겠죠. 근데 김여정은 자기 권력이 없거든. 주변 세력도 없거든. 있으면 김정은이 다 죽여버리니까. 그럼 김여정도 몰라. 어떻게 아느냐. 김여정이 내는 담화를 보세요. 그게 배운 사람이 내는 담화인가. 뭔가 쌍욕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럼 김여정도 상황을 몰라요. 조직주도부 소속이 아니거든. 선전수석 소속인 걸로 추정이 되거든. 그러면 당이 지배하는 체제거든요. 당 조직주도 조영은, 선전선동부 담당, 리란 이런 사람들. 그럼 북한에는 정치국 상무위원이 있어요. 김정은, 그다음에 총리인 박대성, 당의 핵심 조용원, 상무위원 최근밀이, 최룡해, 군 7세 리병, 이 사람들이 정치국 상무위원이거든. 이 사람들이 중심이 될 거예요. 그다음에 정치국원 10명. 크게 보면 30여 명의 정치국, 작게 보면 정치국 상무위원. 이 사람들이 모든 노하우와 지식은 다 가지고 있거든. 그러니까 결정은 김주혜, 김여정이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결정은 이 사람들이 하겠죠. 그러니까 김주혜와 김여정은 겉으로는 멀쩡하지 허사비가 된다. 김정은처럼 장악력이 없으니까. 그러면 사실은 김주혜로 후계가 된 것 같지만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 중심의 집단 지도체가 되는 거예요. 집단 지도체의 특징은 뭐냐? 시간 지나면 싸워요. 쟤들끼리 안에서. 평상시 김정은이 있을 때는 정치가 우위예요. 노동이. 군인들은 하수예요. 근데 위기가 되면 비상계엄을 왜 하느냐? 군밖에 동원이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면 군은 총을 가지고 있으니까 총을 해결하거든. 그러니까 김정은이 죽고 나면 이 구조가 깨질 거예요.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가 없으니까 군부가 점점 총을 가졌으니까 힘이 세질. 이게 개발 독재형 군부 독재 특징이에요. 그러면 이 집단 지도 체제에서 총 가진 사람들이 힘이 세질 거예요. 점점. 군부가 중심이 되는 집단 지도 체제. 군부의 실질적 권력 장악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럼 이 과정에서 김여정과 김주혜는 아무런 역할을 못한다고. 그러니까 투명인간, 식물인간이 되겠죠. 그러면 군부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제거하든지 있어도 소용없든지 이런 상황이 되겠죠. 그런데 군부가 국정 통치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위기 상황에서만 잠깐 하는 거거든. 근데 북한의 위기는 구조화되어 있잖아요. 그럼 군부가 집권하면, 통치하면 북한의 내부 문제가 해결되겠어요? 악화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봉기가 일어나겠지. 혼란, 극도의 혼란. 이게 북한의 제가 보는 시나리오입니다. 어두운 시나리오예요. 어느 경우든 끝까지 못 간다. 4대 해협까지는 할지 모르겠지만 김정은에서 끝나든 4대에서는 끝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 올해 푸른 뱀의 다사다난 언제나 그렇습니다. 다사다난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나라는 과거의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큰 홍역을 치렀지만 이번 탄핵 비상계엄 사태에서 우려들 많이 하셨지만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성숙된 나라. 민주주의에 놀라울 만큼 회복 탄력성을 보여줬고요. 수십만이 모여도 유리창 하나 깨지지 않고 방화가 없고 약탈이 없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는 이 나라의 민주주의 성숙도가 저는 세계에서 최고라고 봅니다.
물론 진영 간의 차이도 있고 분열도 있고 하지만 이 정도의 성숙된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은 충분히 미래를 개척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는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지만 여러 혼란 사태를 잘 수습을 할 거라고 믿고 또 해야 되는 거고요. 올해 국군이 용성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하고 저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북한 전문 유튜브 세종광TV도 많이 좋아요, 구독, 알람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